함께하는 장날 슬기로운 학교 업무 문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시각장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창동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조원으로 지금 있는 예,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사무총장 홍상희이면서 서울 등병중학교에서 일반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 11년차 교사 홍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초등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염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노동조합에서 총무국장 맡고 있는 안재영입니다. 지금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저의 업무 분장 만족도는 10점? 의외의 올해 기준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염지연 선생님. 저는 올해 업무 분장 만족도 10점 중에 2점입니다. 대비되는데요. 자, 안재영 선생님은 네, 저는 5점이요. 5점 딱 중간. 홍엽 쌤 저는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8점.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가 3년 차인데 3년째 연구부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업무 분장 규칙상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가 담임도 아닌 비담임을 3년째 한다는 거는 규정 위반이네요. 규정 위반이면서 저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담임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학교에서 3년째 비담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의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중요하죠. 육아 시간을 사용하느라 이제 비담임 업무를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2년간 비담임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하면 다른 사람이 제 업무를 썼을 때 저는 자동으로 밀리게 돼 있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이 연구부 기획 업무를 1년 더 할 거다라는 소문을 막 내니까 아무도 이 업무에 희망을 쓰지 않으셔서 제가 다행히 3년째 이 비담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주변에 소문을 잘 내주셨군요. 예. 왜 10점인지 알겠고요. 예. 네. 홍상희 쌤 네, 10점 만점에 10점이었는데 네. 올해는요, 일단. 계속 그러셨나요? 아니 혹시 불만족스러웠던 해가 있으셨나요 혹시? 물론 있죠. 예. 불만족스러웠던 해는 2번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있었던 경우는 2014년, 13년 그쯤이었는데 제가 1학년 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학년 담임을 희망을 했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2학년 담임을 하라고 강하게 권유를 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1학년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은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정상이 정상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받던 1학년을 내년에도 2학년 때도 또 맞는 게 가장 잡음이 없지 않겠냐. 아,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명목이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민원 방지. 예, 겉으로는 마치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 이면에 학교에서 받을 그 민원을 좀 염려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해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게 2016년도였는데 제가 2016년 4월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출산 예정인 교사니까 각 부서마다 중간에 휴직할 것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을 텐데요. 제가 1지망으로 연구부, 2지망으로 교무부를 썼는데 연구부장님과 교무부장님이 서로 저를 안 데려가겠다고 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한테 일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1년 동안 쭉 일할 사람이랑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연구부장님은 홍상희 선생님한테 일을 맡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했다고 뒷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되게 기피했다는 거네요. 그죠?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만큼은 그게 너무 두 부장님들이 너무 서로 막 네가 가져가라, 네. 네가 가져가라 이러면서 싸우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제 기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어디로 네. 가긴 가신 거죠? 결국에는 제가 쓰지도 않은 생활지도부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생활지도 부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이렇게 좀 좋은 분이셔가지고 부장 둘이 서로 안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쓰지도 않은 그 생활지도부에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정상이 아니니까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도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그러게요. 않을까 생각이 자, 들고요. 상동님. 염지현 선생님, 아까 2점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올해 센터에서 새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네, 센터죠. 네. 네,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이제 교육청하고 특수학급 사이에 중간에 업무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센터인데요.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이 없고 퇴근 시간도 1시간 더 늦고 그 민원 처리하느라고 엄청 바쁘게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그런 센터로 소문나고 있어가지고 다들 기피하고 있는데 저는 새로 배우고 싶어서 각오를 하고 거기로 희망을 해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장학사님께서 저 업무 분자 희망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이 업무를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전화 업무 비중이 좀 적고 좀 그래도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 업무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업무냐면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예산 업무인데요. 그 업무로 신청을 해서 딱 발령을 받으니까 너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3, 4월까지 일이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5월부터 간간히 일이 생겨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센터로 희망해서 갔는데 일이 너무 없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네. 2점을 줬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일이 없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 가족지원 업무 총괄 운영을 맡았고요. 저는 가족지원 예산 이렇게 맡았는데 대부분 3분의 2는 그 운영 총괄 하시는 선생님이 하고 저는 3분의 1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라 네. 이걸 나눠가지고 일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업무 분장을 틀에서 분장을 한 게 아니고 염지현 선생님이 오셨다고 해서 업무를 쪼개가지고 새로운 업무 분장처럼 하나를 더 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실까요? 염지연 선생님께서는 최하점 여기 계신 네 분 중에를 주셨는데 반대로 만족스럽게 업무 보장이 진행됐던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규 때 비슷하게 업무를 덜 주시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해 때 업무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감 선생님께 어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원하는 교육과정부 그리고 담임 업무를 배정을 받아서 그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신규 직후 2년차 때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다음 안재영 선생님. 네, 저는 아마 작년까지의 어떤 점수를 물어보셨으면 저도 1점 했을 거예요. 2점보다 1점. 네, 어떻게 5점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길지 않으니까 쭉 얘기를 그냥 할게요.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가. 이게 왜냐면 네. 1년차 때는 그 서울시 교육청에 코티칭이란 게 있었어요. 코티칭 좋은 네.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협력 수업 이런 거잖아요. 네. 장애 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그 학교에 그 동교과 기간제 교사 한 명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장애 교사 수업을 지원하는 건데 근데 일부 학교에서 이 코티칭 선생님들한테 그냥 다른 교사랑 똑같으니까 업무랑 수업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첫 해에 업무는 전혀 없었고요.
수업 실수도 다른 사람의 반을 받았습니다. 1년차 제가 업무가 독서 교육 2였는데 숫자 2예요. 이게 뭐냐면 따로 제가 떼었네요. 또. 앞에 분이 제 일을 하고 저는 그냥 이제 서류상에만 업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을 두 개로 쪼개 방금 그 쪼갠 것도 아니야. 한 게 그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이름만 올라.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염지현 선생님은 3분의 1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 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고 그 다음 해가 진짜 웃긴데 교감 선생님께 원하는 업무를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분이 얘기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언제요? 그러니까 2년 차 19년 때? 11월에 2년차로 넘어갈 때. 넘어갈 네. 때. 네. 의견을 반영해 주시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여러 개를 적어냈는데 여러분 혹시 회의록 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업무 저희 학교는 하죠. 없습니다. 저희 학교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무 분장해 놓고 세부 업무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경우가 근데 저는 네. 그게 업무 분장의 회의록 관리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타자를 좀 잘 치니까 전사를 잘하겠다 싶어서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냐는 거냐면 그 생활지도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회의록을 전사하는 거예요. 녹취록을. 그거 2020년 업무에 근데 중요한 게 네. 20년. 이걸 제가 원하는 20년 업무가 아니죠. 네. 왜냐면 기존의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저는 있는 거를 별도로 저를 위해서 저 때문에 뺀 것이니까. 근데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이 일이요. 2020년부터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뭐 분장을 했는데 업무가 분장을 사라졌습니다. 했는데 모르신 거예요. 업무가 그건 아예 때문에. 없어졌네요?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 그래서 1년차와 2년차가 똑같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업무가 그냥 교육청으로 통째로 넘어간 거서 네.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작년까지 기한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근데 왜 올라갔냐면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교감 선생님께 2년간 이러한 일이 있었다. 진짜 한 30분 동안 호소를 하고 학교 업무 분장 내에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연수장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대외적인 업무라든지 연수 준비해야 되는 저 이제 눈으로 봐야 하는 업무는 저희 기획 선생님께서 많이 가져가셨어요. 사실 상황은 여기 염지현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저도 원래 제 거를 한 3분의 1, 2분의 1밖에 못하지만 그동안에 너무 상황이 처참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올라가서 그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져서 그러니까 5점을 워낙 낮았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올라가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교감 선생님과의 마지막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홍엽 쌤 같은 경우에는 네. 15년 되셨으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법이나 절차나 기억에 나시는 게 있는지 올해 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앞에서 계신 염지현 선생님이랑 저기 안재훈 선생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의가 참 좋아 보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지금은 가급적 이렇게 쉽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처럼 한 2, 3년 차, 3년 차 정도 되면 이 일을 많이 배워놓으면 좀 나중에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지금은 일을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건데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처음 보직 교사를 맡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각장애 교사 전맹이 특수학교라는 발달장애 특수학교라는 그런 곳에서 일단은 가르치는 경우도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네네네. 비맹학교 네네. 그러니까 특수학교였던 특히 이제 거죠. 지적장애 학교에서는 특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직교사도 원래 잘 안 주거든요. 이렇게 그 발달장애 학교 특성이 되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언어적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학교다 보니까 보직교사 같은 것도 잘 안 주세요. 근데 이제 먼저 교감 선생님이 제의를 했었어요. 저한테 네, 보직교사 할 생각 있느냐.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인정을 좀 작년에- 받으셨나 네, 보다. 인정을 받으셨나 본데요.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작년에 제가 국립특수기관에 잠깐 파견을 나갔다 왔어요. 이야,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파견 한번 갔다 오면 업무를 주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국립특수기관이라는 기관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잘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일을 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 일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오류도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학교라는 그 현장이 시각을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일에 있어서 시각을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점 만점에 10점은 저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점까지는 저의 그 자존감 음. 그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0점을 다 주고 싶지만 아무래도 시각적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저에게는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8점 정도를 줬던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가장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안재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그 발령을 받으시고 비장애인 관리자들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려 차원에서 주셨지만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려가 아닌 이렇게 좀 너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오늘 지금 네. 올해분은 안재영 선생님이 이제 그 교감 선생님 말씀을 그 대화를 통해서 업무를 조금 조정했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네네.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현재로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통 결국은 소통 이야기가 네네네. 나왔습니다. 자,